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랑 미증시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종목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장부터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0.81%, 코스닥은 뭐 보합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상승 종목 숫자만 놓고 보면 코스닥은 0.01%면 거의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보합인데 상승 종목 368종목에 하락 종목이 896종목, 거의 900종목 가까이가 빠졌죠. 지수가 이렇게 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건 특정 섹터로만 돈이 강하게 몰렸다라는 거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이슈로 그걸로 정치 테마주들이 시초에 갭뜨면서 좀 돈을 많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이쪽에만 돈이 몰리고 나머지는 다 돈이 흩어지면서 지수 하락 대비, 지수는 하락도 안 했지만 지수 낙폭 대비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많은 시장이었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81%인데 상승 종목이 200종목이 채 안 됐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 지수 월요일 날 이렇게 갭뜨고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갭뜨고 시작했을 때 어차피 월요일 날 갭이 떴기 때문에 주봉 갭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 갭자리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금요일 종가는 이 갭자리 깔끔하게 메꾸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코스피 주봉 차트 보면 지금 241선 여기 뚫기가 지금 되게 버거워 보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121선, 120 저항선은 공략을 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제한적이긴 하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130 정도, 2130선 이탈하게 되면 아마 주봉상 박스권 하단인 2050까지는 조정이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41선 이 파란색 못 뚫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거 못 뚫어주면 정말 2050선은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영상이요? 멤버십 회원 영상? 네, 회원 전용 영상은 따로 카페나 이런 데 올릴 거예요.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초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렘데시비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2차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발언도 했고 뭐 다양하게 중국을 압박할 뭐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키웠는데 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미증시 상승 마감했죠. 정말 이 치료제가 긍정적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 올랐다라고 하면 길리어드 주가가 2% 말고 한 20% 전고점 뚫고 날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걸 보아하니 그냥 또 딱히 상승에 대한 이유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냥 억지로 좀 다시 또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기분이 강합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상승해도 마땅한 상승 이유를 말 못하고 하락해도 하락 이유를 말을 못하는, 미증시가 일단 금요일 날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월요일 날 상승 출발이야 하겠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이제 월요일 새벽 미국 선물 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국내 증시는 또 빠지겠죠.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2100선까지는 밀릴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올릴 만한 이슈가 없어요. 자, 카카오랑 네이버. 자,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카카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돈이 들어갈 때가 별로 없죠. 이렇게 한번 시장에 이목을 받으니까 이목과 집중을 받으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왜 카카오랑 네이버가 올라가는지 좀 그런 이유부터 아셔야 될 거예요. 그냥 언택트 관련 수혜주다 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부터 사실 실물 경제는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죠. 다들 집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집안에서 소비하는 게 늘어나면서 언택트,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영상 컨텐츠를 보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자, 두 개의 산업들은 대부분 다 비대면 온라인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최근에 웹툰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거기에 좀 수혜를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카카오 자회사 중에 하나 뭐였죠? 일본의 웹툰 출시해가지고 대박 났다라고 하고 최근 이제 얼마 있으면 일본에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 자회사가. 약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좀 과하죠. 카카오나 네이버를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자, 카카오 말고 네이버가 좀 교과서적인 종목인데 제가 볼벤 상단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했고 그런데 볼벤 상단하고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이버 보면 진짜 거의 교과서적인 종목이에요. 그냥 볼벤 상단하고 간격, 이격을 크게 안 벌리죠. 벌려봐야 뭐 이 정도? 그리고 다시 만나고 계속 지금 볼벤 상단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를 잡을 때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잡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벤 상단 딱 만났을 때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고요. 아마 한 3 정도 선 오면은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좋아 보인다고 그냥 따라잡지 마시고 요즘 시장에서는 가는 놈들이 계속 가긴 하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눌렸을 때 잡는 걸로 31만 원 선 그 정도 안 오면 내 거 아니에요. 안 오면은 다른 거 찾아야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다려보고 오면 잡고 안 오면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돌아가면서 나왔거든요. 진단키트, 뭐 시젠을 중심으로 해서 EDGC 얘네들이 주를 이뤘었고 그리고 나서 뭐 마스크 관련주도 순간적으로 움직였고 손소독제 관련주들도 따라서 움직였죠. 한 오후장 동안에 여러 가지 섹터의 돈이 빠르게 회전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제가 시즌 영상을 언제 찍었죠? 목요일 날 찍었던 것 같기도 한데 수요일이었나? 지금 시즌 같은 경우도 볼벤 상단 제가 이거 볼벤 상단 수젠텍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시즌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 뚫고 올라가면 그때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고 볼벤 상단 터치하고 일단 위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즌은 제가 차트는 딱 요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딱 이만큼만 보고 알 수가 없고 자, 과거에 과연 시즌이 볼벤 상단을 터치했을 때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보면 이때 과거 이 정도
과거의 시제는 볼벤 상단을 돌파하고 정말 무섭게 계속 갭뜨면서 전고점을 갱신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볼벤 상단 밑으로 내려왔다가 몇 번 볼벤 상단 돌파 시도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볼벤 상단하고 멀어짐과 동시에 이거래일 만에 뭐 10%씩 빠면서 상승폭 다 반납했고, 자, 이번에도 시제는